학비가 1년에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약 한 원 정도 학비를 보시면 되시고요. 최소 플러스 알파로 맞습니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EDM 유학센터 캐나다 글로벌 센터의 책임자분들과 함께 캐나다 조기 유학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아이를 조기 유학 보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드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조기 유학 비용을 좀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아이의 학비 가 있을 수 있겠고 홈스테이 비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가 쓰는 용돈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먼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립교육청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학비가 1년에 좀 어느 정도 될까요? 1년에 지금 현재 한국 돈으로 약 한 1,600만 원 정도 학비를 보시면 되시고요. 이 비용 안에는 아이들 1년치 의료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 이제 홈스테이 비용이 있는데요. 현지 가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약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사이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는 현지 음식 못 먹어요. 한국 홈스테이 찾아주세요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데 한국인 홈스테이로 들어갈 경우에는 월 평균 160만 원에서 약 한 180만 원까지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현지인 홈스테이라고 하면 주로 교육청에서 직접 좀 배정을 해주는 캐네디언 홈스테이 그렇죠. 가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장님이 아이들 가디언 해주시면서 옆에서 볼 때 애들 용돈 얼마나 써요? 저는 어머님들께 월 평균 50만 원씩은 항상 아이들 통장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말이 아이들 보고 50만 원을 다 써라가 아니고 아이들 휴대폰 요금 내고 뭐 교통비하고 가끔 간식 사 먹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쓰게 될 거고요. 학생들이 이제 캐나다 현지에 있다 보면 옷 입는 스타일도 현지 아이들에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 쇼핑도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그때마다 비용을 주시지 마시고 아이들이 그 용돈 받는 거를 조금씩 모아서 스스로 살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비용이 가장 좀 기본적인 비용일 테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애들이 좀 고학년이라던가 학업이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조금 따라가기가 부족하다던가 이랬을 때 부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주로 저희가 이제 관리형이라고 부르는 토탈 케어 네, 해주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EDM 유학센터 밴쿠버 센터나 토론토 센터에서는 다른 관리형 유학들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관리형 유학이라고 할 때는 보통 아이들 학비, 숙박비, 그리고 아이들 방과 수업료, 그리고 뭐 홈스테이 비용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학생들 학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거를 싹 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정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교 끝나고 다운타운에 있는 저희 사무실로 오게 되고요. 사무실에 오면 한 3시 50분에서 4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 반씩 월요일, 수요일은 영어와 사회 과목을, 화요일, 목요일은 수학과 과학 과목을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형 비용을 총 합친다고 했을 때 1년에 우리 아이가 조기하고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보통 관리형을 안 하고 가디언만 해서 오는 학생들이 따로 과외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학원을 알아봐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수업료가 약 한 2배 가까이는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관리형 유학은 1년에 가디언 비용 포함해서 캐나다 달러로 이제 28,000불로 이제 측정이 되어 있고요. 이 비용 안에는 주 4회 가디언 선생님과 이제 매일마다 미팅하는 일정이 들어가 있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수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 혼자 조기 유학을 갔을 때 비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학비랑 홈스테이 비용? 근데 홈스테이도 사실은 뭐 현지 홈스테이를 하느냐 한국인 홈스테이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현지 홈스테이로 계산을 해보면 3,500만 원 정도가 기본 이제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할 때 비용 기준인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비용이 아이들 뭐 방과 후 과외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3,500에서 플러스
알파로 맞습니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캐나다 조기 유학의 또 다른 유형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랑 주로 엄마죠. 예. 엄마랑 같이 이제 유학을 가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비용은 사실은 학비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실질적으로 엄마가 같이 가기 때문에 홈스테이가 아닌 콘도라고 부르는 아파트를 예. 많이 렌트해서 사시잖아요. 그럼 그런 비용은 좀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들까요? 예, 기본적으로 뭐 어머님과 자녀 한 분이 음. 토론토에 랜딩을 하신다면 거주 형태는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의 콘도가 되실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1+10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댄으로 부를 수 있는데 작은 예, 그렇죠. 작은 뭐 방, 다락방 같은 말이긴 한데 네. 이 댄을 어떤 곳들은 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학년이 저학년이면 충분히 1+10에서도 생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렌트비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면 가족 두 분이 지내시는 렌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월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가족마다 사실은 차이가 그렇죠. 크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한 가정이 쓰는 생활비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면 예, 될까요? 어머니께서 요리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자녀 한 분과 왔을 때 뭐 생활비 같은 경우는 음식을 하고 등등 한 뭐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모든 분들이 캐나다에 오면 차가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실제 토론토는 대중교통이 정말 서울과 똑같이 발달해 있습니다. 하물며 토론토는 24시간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지하철이 끊겨도 그 위로 블루나잇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다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너무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긴 하지만 그만큼 교통이 이제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머니께서 운전하는데 부담을 느끼신다면 차량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요. 본인이 역서권에 살면 그 역 주변에 뭐 마트라든지 모든 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또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토론토에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조금 외곽에 살거나 아니면 나는 토론토에 살아도 차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량은 좀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중고차를 구매하신다면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에서 네. 뭐 3천만 원 정도 선이면 4년 또는 5년 된 안전한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랜딩 서비스는 다 운영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A부터 Z까지 한국에서 오시기 전부터 안정을 할 때까지 합격 모든 부분을 저희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예. 학비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에 한 1,600만 예, 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학생 보험료를 포함한 뭐 1,600만 원에 1년치 숙소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네. 플러스 생활비가 2,200만 원 정도 포함하면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한 5,5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했을 때 사실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이랑 현지에서 어떠한 콘도에서 살고 또 어떠한 생활을 가지냐에 따라서는 비용을 좀 추가로 계산을 넉넉하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선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아두시면 실질적으로 그 오차 범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은 실질적으로 지금의 환율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좀 환율의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의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현지의 렌트비라든지 교육청의 학비도 좀 변화는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캐나다의 밴쿠버나 토론토로 혼자 유학을 가는 거를 보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현지에서 진행해 주시는 가디언 서비스잖아요. 일단 아이들 유학 고려하실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엄마 또는 아빠가 따라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모든 가정들이 다 엄마 또는 아빠가 나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 혼자 나가는 스스로 유학을 많이들 찾아보고 계신데요. 저희 현지 밴쿠버 센터 같은 경우는 가디언 선생님들이 모든 교육청과 모든 학교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각 과목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아팠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제껴두고 아이들한테 달려갑니다. 심할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 학생들 만날 때 우리 아이들 나가서 한식 먹는 모습, 아이들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모습 어머님들께 또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아이가 혹시 학교를 출석을 안 했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도 가장 먼저
연락이 가게 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선생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하고 먼저 확인을 하죠. 그리고 학교에 결석을 했을 때 이게 무단 결석 처리가 되느냐 아니면 병결 처리가 되느냐가 학생들 리포트 카드에 굉장히 큰 점수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설명을 해서 저희가 병결 처리를 요청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의사 진단서를 떼오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가디언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 데리고 클리닉 또는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의사 소견서까지 받아서 학교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생활적인 부분뿐 아니라 고등학교 8학년 이상이 됐을 때에는 실제로 내가 시간표를 졸업 학점에 맞춰서 또 짤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 학년 시간표를 다음 학년 시작하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나오는데 학생들이 시간표 신청서를 받아오면 이번에는 무슨 과목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상의를 해서 8, 9학년은 진행을 하고요. 10학년 때는 저희도 긴장해서 시간표를 짜게 됩니다. 학생들하고 원하는 대학이라든지 원하는 전공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 이과를 전공할 거야. 근데 과학에는 소질이 없으니 사회 과목만 들을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그 학생은 12학년 졸업했을 때 이과대학에 지원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한국의 고등학교 시스템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가디언 선생님들도 다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랑 직접 다 연락을 그렇죠.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혼자만 유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동부 쪽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가는 경우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많죠. 이번에도 다 직접 저희 정작 서비스라고 하는 랜딩 서비스도 진행을 해주셨고요. 현지에서 정말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랜딩 서비스 좀 어떻게 해주시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캐나다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구하고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콘도에 입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집의 형태를 확인하고 그 집을 통해서 학교까지 걸리는 자녀의 그 거리 및 어느 학교로 배정이 될지 주차장이 포함인지 포함하지 않은지 전기세가 포함인지 그런 등등 전달을 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캐나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좀 집을 계약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면 출국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전부터 그 집 서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3, 4주 전에 매물을 저희가 받아서 가족에게 전달을 드리고 실제 캐나다에 도착하기 2주 전에는 집이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집이 꼭 저희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그 어필을 좀 잘해야 됩니다. 네. 실제 그 서포팅 하신 분이 어느 분이지 뭐 가족의 인컴이 어떻게 되고 그런 디테일들을 잘 전달해서 저희 가족들이 집을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 리얼터가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게 한국이랑은 상당히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좀 정착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 단순히 말하면 월세를 사는 집을 구하는 건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까다롭고 줌 미팅까지 들어오고요. 집주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 살 사람을 선택하는 성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소개해드린 가족분들이 여러분 가셨잖아요. 다들 굉장히 만족하면서 현지에서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현지에 계시면서 추후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와 이미 카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주실 수 있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그 답변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DM 유학센터 캐나다 글로벌 센터의 두 책임자분들과 함께 캐나다 조기 유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지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